구윤철 경제부총리가 비상상황이라고 했다. 이대로 가면 민간도 차량 오부제를 도입을 한다. 이 말 사실입니다. KBS 일요진단에 나와서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을 보면요. 국제유가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 선으로 오를 경우에 현재 공공부문에 적용 중인 차량 오부제를 민간으로 확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어요. 그렇지만 너무 좀 안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으세요? 지금 민간까지 차량 오부제를 확대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이 정도면 국민들에게 경각심을 불어넣어 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기자회견을 해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KBS 일요진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전 국민 대상으로 하잖아요. 1991년 걸프전 때 차량 오부제, 그 당시에 10부제죠. 10부제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걸 생각을 하면 차량 오부제든 10부제든 지금 대한민국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는 자체가 비상상황이잖아요. 저는 그 비상상황을 제대로 국민들이 인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중동에 전쟁이 터졌는데 우리 경제는 지금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이야기하거든요. 실제는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지금 정부도 사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오죽했으면 일요진단에 나와서 이런 말을 했겠어요. 하고 싶겠죠. 그러나 누군가 막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여러분 지금 정부의 원유 자원 안보 위기 발령 기준을 보면 현재 2단계 적용하고 있습니다. 주의 단계, 주의 단계는 불안 증가가 해서요. 원유가 감산되고 생산이 차질이 빚고 수출 제한이 발령이 됐을 때 2단계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3단계로 가야지 맞아요. 왜냐하면 3단계가 경계 단계인데 경계 단계는 일반적으로 불안이 심화됐을 때 내려지는 단계입니다. 지금 보시면 원유 감산이 확대되고 전쟁 발발 있잖아요. 전쟁 발발. 시설 파괴. 지금 전쟁 발발이나 시설 파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정부는 2단계를 적용하고 있죠. 3단계가 아닙니다. 만약에 3단계가 적용이 됐다면 민간 차량도 오부제가 적용이 되겠죠. 아마 제가 봐서는 그렇게 길지 않는 시간 내에 결국 민간에도 차량 오부제가 실시가 되면서 전 국민들이 이제 오일 쇼크를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요 위기는요 좀 과할 정도로 일찍 대응하는 게 맞아요. 이게 늦으면 늦을수록 저는 위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과하게 일찍 대응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짜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끝간데까지 가다가 위기다 이렇게 발표해버리면 그때는요 돌이킬 수 없는 큰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여러분 북해산 브렌트유 이게 벤치마크 유니까 아마 이게 기준일 거예요. 현재는 105에서 배럴당 105.32달러입니다. 아직 110달러가 안 넘어섰어요.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100달러에서 110달러 여기서 좀 넘어서서 120달러에서 130달러 가면 차량 오부제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시간은 별로 안 남았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국제 유가 전쟁 이후에 폭등하고 있고요. 또한 두바이유 기준으로 보면 벌써 120달러는 넘어섰습니다. 2026년 3월 27일 기준으로 보면 128.49달러잖아요. 그럼 120달러도 넘어섰죠. 물론 정부의 기준점은 두바이 유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벤치마크유인 브렌트유로 결정을 할 거라고 보지만 지금 우리한테는 사실상 120달러가 넘어선 거예요. 왜냐하면 두바이유 수입이 우리 전체 수입의 69.5%인가 거의 70%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만한 충격이 현재 와 있다. 문제는 이게 앞으로 얼마나 지속되느냐가 문제잖아요. 저는 지속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단순하게 시장 저는 보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쉬이 끝나지도 않고요. 게다가 저항의 축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 후티 반군까지도 이란 전쟁을 돕겠다고 하고 참전을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참전을 하고 있는 데다가 이라크 민병대, 이란 그리고 후티 반군까지 생각을 하면 지금 전쟁의 양상은 굉장히 심각해지죠. 이렇게 되면 과거 말입니다. 오일 쇼크 같은 쇼크가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2000이 아니죠. 1973년이죠. 오일 쇼크가 시작됐을 때가 73년에서 74년까지 보면 4.3배 올랐거든요. 2차 오일 쇼크 때는요 2.6배 올랐고요. 지금 WTI 기준으로 할 때는 0.73배지만요. 이게 벤치마크 유인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브렌트유를 기준으로 하면 거의 2배예요. 거의 2배. 거의 2배가 됐고요. WTI 말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두바이유. 우린 두바이유를 많이 쓰니까 거기에 기준하면 벌써 2.1배입니다. 2.1배면 2차 오일 쇼크일 때 2.6배였잖아요. 배럴당 15달러가 39달러 되면서 오일 쇼크가 터진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은요. 충분히 그렇게 터질 수도 있다는 거 반드시 생각을 하시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오일 쇼크가 온다 생각을 하고 시장에 대응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구윤출 경제부총리가 민간에도 차량 오부제를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유가가 120달러가 넘어서 130달러 근처까지 가면 당연히 공공부문에도 차량 오부제 적용하는데 이것 민간 부분으로도 확대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요. 그만큼이요. 기름값 쇼크가 점점 경제에 충격을 줘서 오일 쇼크로 발전한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민간 부분에까지 차량 오부제를 시행을 한다. 이러면 본격 오일 쇼크다. 그렇게 생각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이란 이야기입니다.